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금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바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덕분이었는데요. 여야간의 협상이 접점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50주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지수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파란불을 켜내더니 이내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사흘째 1000명대 위로 나타난 모습인데요. 오늘은 1062명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7% 올라주면서 2774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9% 강보합세 보입니다. 9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보시면요. 0.03% 올라주면서 3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451종목이 오르고 있고 344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요. 63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1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46억 원, 기관은 1685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2226억 원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192억 원, 기관은 400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680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만 1%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0개 종목 내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오늘 LS 네트워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전선이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4%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3,155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살펴봤던 대웅제약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보톡스 관련 분쟁에서 이긴 것은 메디톡스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사실상 승리가 대웅제약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21%대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순항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볼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의 S&P 500 편입 이슈에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도 좋았고요. 오늘도 24%대 상승률을 유지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세가 조금은 더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펄어비스와 에코프로비엠이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삼보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학 수혜 예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시면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6%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어제 뉴스가 나와줬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개성 기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상패는 간신히 면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더디게 나타나면서 음봉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전기 가스업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5%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어서 건설업과 의약품, 섬유 의복, 철강 금속 등의 업종에서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와 은행, 화학, 종이, 목재, 운수, 창고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과 유통, 화학, 정보기기, 의료 정밀기기 등의 업종에서는 전거래일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금속과 반도체, IT 하드웨어, IT 부품, 통신 장비 등의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KTNG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HMM, 삼성전자 우선주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달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분주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제 보는 컴퓨터를 네. 뱅컨이 망가뜨려 나가고. 제가요? 예. 지금 이거 고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제 하다 제 컴퓨터까지 망가뜨리고 지금 빨리 이따가 뱅컨이 멘트하는 동안 이 컴퓨터를 좀 수리해야겠습니다. 아, 이제는 기계 문제도 제가 그랬다고 모함을 하시네요. 네, 이 날씨 추운 것도 지금 뱅컨이 탓이고요. 네. 모든 게 제 탓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뱅컨님께서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배한다고요? 네네네. 뱅커님께서 바로 유대인 한국 지부 지사장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되면 누구 덕인가요? 네, 제 덕이죠. 아, 이렇게. 네, 전문가님 성향을 다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네. 네, 제가 좀 있으면 그 남산을 끌려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진실을 아시겠죠? 네, 아실 것 같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미소 오늘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저희가 미국 증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또 미국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미국 얘기만 나오면 네. 영어 울렁증 때문에 속이 막 토할 것 같아요. 미국 얘기 좀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보니까요, 미국 증시. 자, 보니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49%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58%, 그리고 나스닥은 0.84%. 자, 3대 지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맞아요. 경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뱅커님께서 도를 잃지 않도록 또 미국 증시가 또 받쳐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냐 봤더니요. 요번에 이제 재정부양책, 새로운 재정부양책이 이제 협의에 거의 이뤘다. 네, 거의 이제 맞아요. 합의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한가하네요. 한가해 보이세요? 우리는 지금 분주한데 네. 이분들은 한가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매매 상황, 매매 주문 전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매매 주문이 없이 호가만 올라가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거 아닌지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음모론을 제기하시고. 아니,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네. 뭐 미국 증시만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증시도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우리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 이런 거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역시 미국의 밝은 우리 뱅커님께서 또 이것도 알아내셨네요. 블랙록의 이거 책임자가 얘기했는데요. 내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쪽의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봤더니 그 대신 유럽이나 일본 증시는 안 좋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요 의견대로라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회 산업별로 또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잘 나가는 사업들, 성장 사업들 잘 나갈 건데 정통적인 사업이라든가 뭐 있죠? 백화점, 뭐 유통, 정유사 요런 업종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를 하면 좋겠냐? 장기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 나도 하는 얘기 이 사람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얘기하면 좀 신뢰도가 없는데 이분이 얘기했으니까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문가님 이야기도 신뢰도가 있어요. 네, 제가 얼마나 신뢰를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돈 되는 주식에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뱅커님한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 증시의 최대 지분은 아무래도 개인 네네. 투자자들인데요. 네네.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가능할까요? 네, 우리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자, 별동 기동대 타격대장 우리 뱅커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 동학개미를 잘 이끌어갖고 올해 대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보시는 분들은 제가 부잔수를 아시겠어요. 선동 주력 좀 쫙 동학개미 쫙 차에서 내려갖고 탁 두두두둑 싸갖고 다 전면시켜갖고 외국인 기관들 다 전면시켜놓고 자 건물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뱅커님께서 또 내년에도 좋다라고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좋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좋다. 네. 좋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에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올해 사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저점에서 계속 매수해주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졌고 이제 고점 돼서 2,500 넘어가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바톤 터치해주면서 개인들 물량 받아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개인들 외국인들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려 이게 매도하면서 서로 매도하면서 주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더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증시가 좀 이어질 것을 보고 있고 신용융자 잔금 고객 예탁금도 60조 넘어섰고요. 신용융자 잔금이 약 20조 거의 가까이 되어서 요거 약간 걱정스럽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증시는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준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다음 주 증시 우리 뱅커님께서 미국 사이트에서 좀 파갖고 영어로 좀 갑자기 가져주셔갖고 제가 네. 이 뭔 얘기인지 또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또 어설픈 영어 지식으로 또 생각해 보면 뭐 일단 우리나라 증시 역시 미국 증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미국 증시가 뭐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얘기 나와주고 있고 이제 뭐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있고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거기 좀 덜하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가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펀더멘털하고 이제 그 주가하고 이제 기업 가치 성장성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펀더멘털 차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너무 올라갔는데 기업의 이제 실적이 못 따라갈 정도로 이제 고평가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아주 1년 내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네. 코로나19만 제약산이 내년에 백신이 올 투여가 되고 있으니까 네. 봄부터 여름까지 어느 정도 백신이 투여돼서 진정이 된다 그러면 요 괴리감도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3,000포인트 한번 찍고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좀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종목들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좀 매수 기회를 삼고 우리 뱅커님 또 동학 선봉대 한번 또 이끌시고 네. 내년에도 한번 선두에 한번 서시기 좀 바랍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지수의 흐름을 볼 때는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지수의 흐름을 무조건 다 따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 지수의 흐름의 추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흐름이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의 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제 2차 전지주인데요. 2차 전지주의 대장주인 LG화학이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내년도 상장 여부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요 이제 얼마 전에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우리 뱅커님께서 여기 가서 깃발 들고 가서 시위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간신히 말렸는데요. 주가 또 잘 올라가니까 또 우리 뱅커님께서 또 환한 미소 짓고 또 얌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분사하는 게 요거 이제 분사를 해서 IPO를 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건데 일단 이제 분사를 했습니다. 이제 반발이 좀 심하긴 했지만 좀 분사를 했고 뭐 LG화학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투자자들도 이제 얌전히 좀 잠잠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2024년까지 매출 30조 얘기하고 있고 요번에 상장하게 된다면 기업가치 최고 50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이 지금 50조인데 요 따로 분사한 게 지금 50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내년에 뭐 상장만 하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불붙는 화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네. 영업 활동 기간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상장을 하려면 뭐 3년 이상 영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네. 그런가요? 네. 제 설명을 해주세요. 제 네. 대본을 다 읽어놓고 설명을 해달라고요? 자, 한번 더 해보시죠. 저는 읽어봤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처음 들으시잖아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영업 활동 기간이 3년 정도 돼야 회사 차렸는데 3년 정도는 돼야 상장 심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3년이 안 되고 이제 1년이니까 3년이 안 됐으니까 너는 코스피에 상장하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 나와준 것 같은데 여기 좀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합병 분할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병이나 분할해서 할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영업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내년에도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상장할 거를 하려고 하면 또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내년에 상장하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만 하게 된다 그러면 뭐 기업 가치 50조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상장하게 되면 연말 그리고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스닥 얘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하면 네. 돈도 더 많이 끌어모으고 우리도 미국 주식 잘 알고 있는 뱅커님께서 또 나스닥에 요거 달려가실 겁니까?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테슬라 말고 요것도 사실 겁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네. 그래서 뭐 아직은 회사에서 결정한 거 없다.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뭐 고려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올해 상장할 수도 있고 뭐 이거 3년 최대 3년까지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 상장 안 하고 내후년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직은 뭐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대장주 말고 소재주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인 LNF의 초대형 계약 수주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의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LNF가 지금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1조 4,500억 정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야 LNF 공급이 늘어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요게 더 주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뱅커니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테슬라에 네.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와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요게 네.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거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우리 테슬라 슬라 최대 고객사. 네. 네. 그래서 요 주식을 사갖고 주가 올라갔으면 네. 테슬라 한번 내년에 타고 한번 우리 뱅커니 출근하면서 자랑하고 그랬을 텐데 요걸 못 사갖고 내년에도 버스 타고 출근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요거 지금 근데 요거 이제 수주 영향이 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네. 요거 2차 전지 전반 소재 사업에 퍼질 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왜냐면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런 대규모 수주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재 관련 종목들 절대 내년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양극재 시장이 근데 요게 지금 뭐 일단은 여기 뭐 양극재 여기 LNF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뭐 계속 더 이 기업이 계속 주가가 성장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당분간은 지금 상당 요런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잘 될 것을 보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뭐 300만 대 이상 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 요번에 많이 올랐죠.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많이 올랐는데 좀 조정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를 한번 저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다시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은 전 세계적인 기조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소재주까지 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RG 넥스원과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먼저 LRG 넥스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RG 넥스원은 강한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LRG 넥스원 3만 원에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LRG 넥스원은 오늘 29,000원에 시작을 해서 2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천궁 발사!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전문가님? 네. LRG 넥스원이 이 천궁이라고 미사일이라 탄도미사일이라고 자 여기 저기 비행기 날아가요. 네. 표적을 딱 잡고 발사 하면 탁 미사일이 쫙 해서 퓨 하고 날아가거든요. 네. 저 한번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고 왔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요거를 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될 거고 이 LR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지금 세워진 방산 기업인데요. 사실은 좀 매출이 별로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년까지 좀 매출이 약간 침체됐는데 올해부터 지금 천궁이라든가 각종 그 개량 사업들이 방산 산업의 개량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지금 매출 2021년에 상당히 지금 매출이 늘어날 것을 보고 있고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634억 정도 낼 것을 좀 보고 있어서 지금보다도 올해보다도 영업이익이 약 35% 정도 좀 증가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될 것을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방산 산업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성장 산업이 아니고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간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 초에 이 침체기를 겪고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네. 올해 초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적이 지금 이렇게 급반등하기보다도 완만하게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15,000원대부터 37,000원까지 주가 올라간 다음에 자 지금 그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오거든요. 밀려 내려온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요. 요 박스권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이 박스권 지금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29,000원, 900원, 3만원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은 더 이상 깨지 않고 2만원 후반대 여기서 유지되다가 다시 한번 내년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줘서 고점까지는 한번 올라주지 않겠냐. 그래서 박스권 상단인 37,000원까지는 올라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한번 보유하면서 좀 가져가 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RG 넥스원은 지난해까지는 매출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조금 주가가 더디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은 홍익 CJY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바이오톡스텍 부탁합니다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바이오톡스텍 오늘 15,900원에 시작을 해서 1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대리로 시험 치워드립니다. 대리로요? 네, 공부 안 하셨죠? 제가 대리로 시험 치워드릴게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봅니다, 전문가님. 정말로? 네. 대리로 시험 쳐주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정정당당히 시험 치르는 우리 뱅커님 같은 분 때문에 네. 바이오톡스텍 네. 주가가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대리로 이거 좀 치러주는 게 있어야 이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자, 이 비임상 시험 수탁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하지 않고 나머지 같은 시험들을 이렇게 대신 해주는 기업인데요. 뭐 일반 독성 시험, 이 홈페이지 보니까요, 바람성 시험, 국소 독성 시험, 뭐 이렇게 유전 독성 시험, 뭐 이렇게 각종 독성 시험들을 이렇게 대리로 대신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 뭐 기업인 것 제약, 같습니다. 바이오 이런 시험들을 네, 임상이니까 사람 대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그런 이렇게 동물 시험들, 제가 보니까요, 거의 뭐 이렇게 동물 대체 시험 등 이렇게 약간 독성인가 위험한 시험들을 네. 대신해주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급등해줬습니다. 여태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가 코로나19 또 엮이면서 하여튼 바이오 기업들이
그동안 못 올라간 기업들은 코로나19와 엮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딱 하고 한마디 되는 순간 네. 주가가 급등하는데 요게 주가가 그동안 코로나 연관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코로나 하고 또 붙으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갔냐 봤더니요.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기업이 엑스레이,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코로나19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종 벤처 파트너스가 투자한 메디컬 IP가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요 이제 세종 벤처 파트너스, 요게 이제 바이오톡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기업이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연관됐다. 수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 한번 급등을 해줬는데,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거기에서 지금 요게 자회사 코로나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해줍니다. 12,000원부터 22,000원까지 올라줬는데 요게 지금 약간 의심스럽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이 기업이 한 게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 한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로 그대로 떨어져서 지금 16,000원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은 주가를 평가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16,000원에서 지지가 되고 주가가 반등 나올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 상한가 나온 부분에서 주가가 일단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16,000원 부분에서 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한번 좀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요 가격 16,000원을 깨면 일단 한번 매도 치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로서는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래량 터질 때 단기로만 접근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가격 16,000원 부근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단타로 접근하시는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